이어서 게시판 만들기 구현하기 시작했고, 이제 무한반복문 안에서 여러가지 명령어로 받는 콘솔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시판을 만드는데, 지금 결과물이 콘솔로 끝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카페.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디냐 전체 글북이 있고, 또 이제 뭐 게시판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거 게시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는 멀티 게시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체 글 하나만 볼 수 있는 하나짜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명령어를 이제 처리하면서 안 썼으면 써라, 여기 안 썼으면 써라, 나가겠다 하면 탈출, 또는 이제 뭐 라이트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글을 쓰게 해주고요. 글 번호 알아서 증가하고, 이제 무한반복문 안에 이거 안 만들었던 이유 아시죠? 이게 안에 있으면 돌 때마다 0이 되니까 밖에서 만들어야 했고, 좀 이제 글을 하나 생성을 하면은 글을 하나 생성하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글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의 저장 장치 역할을 하고 있고, 인력관리소 문제 풀 때 세 줄짜리 노트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기능을 얘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글 쓰는 거는 여기 아티클스에 다 쌓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 생성 됐다고 나오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리스트를 해야 되죠. 게시글이 없으면 없다, 뭐 있으면 있다까지 했고요. 없는 경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가 0인 경우,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자면 그 리스트 입력하면 당연히 없다 나오고, 라이트를 해서 그래서 하면은 게시글 존재라고 나오죠. 근데 이런 게시판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전체 글 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 글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상황은 지금 뭐 그냥 게시글이 있다 라고만 단순하게 말해주고 있죠. 글의 목록을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죠. 어디서 뽑아야 될까요? 글이 있다면 이 목록은 어레이 리스트겠죠. 예. 여기서 뽑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있으면 뒤져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우고, 그냥 반복문으로 int i는 0 하고, i가 아티클스의 사이즈만큼, i는 1씩 증가하면서 알아볼 수 있게 좀 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클스에서 뽑아와야 하니까 인덱스를 한번 이용을 하면, 아티클의 아티클은 아티클스의 get 하는 거죠. 이렇게요. 얘는 여기서 얘는 어레이 리스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get은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오는 메서드고요. 어레이 리스트 다룰 때 add get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선 add 하고 여기선 get 하고 있고, 이 한 줄로 이제 아티클스에서 get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복문이 돌 때마다
이 i가 증가하면서 어레이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초기를 0으로 해줬고요. 어레이 리스트니까 반복수는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 가지고 있는 만큼만 할 거고, 인덱스의 차례대로 들어간다면 그 글을 가져와서 이제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이 아티클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뀌는 거죠. 왜냐면 이 i가 바뀔 때마다 빼오는 아티클의 이제 정체 달라지고 있고, 그 달라지고 있는 걸 여기다 넣고 있는 거니까. 우선 이 경우에 걸리지 않는다면 바로 반복문 실행이죠. 여기. 그러면 이 else는 필요 없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걸리면, 여기에 값이 참이면 이 continue를 만나서 위로 가서 명령어를 다시 받게 하니까, 보시면 예, 여기로 가는 거죠. 명령어를 다시 받게 하고. 근데 지금 이 행위 안 하죠. articles 사이즈 0이면 continue에 의해서 여기 아래부터는 싹 다 안 되니까 실행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체가 바뀌는 걸 눈으로 고르면 출력을 하면 되죠. %d %s 아티클의 id, 아티클의 타이틀. 보통 이제 전체 글보기 이런 거 하면은 제목만 나오고 내용은 안 나오니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id랑 타이틀만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기 전에 글이 없는 경우면 여기에 걸리겠죠. 여기서 끝날 거예요. 글이 있다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포문으로 올 텐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티클 리스트라고 해서 없는 경우 없다고 할 거고, 아티클 라이트 타이틀 1, 바디 1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리스트 게시글 존재가 아니라 아티클스의 크기만큼 돌면서 찾은 거를 여기 아티클에다가 연결을 하고, 당시에 아티클 ID 제목 이거를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덱스가 처음에 0이에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아티클 리스트의 상황이고, 반복문을 한 번 돌 때마다 인덱스가 0일 때 출력하는 거랑 1일 때 출력하는 거랑 같을까요? 아니죠.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이 아티클의 값은 바뀝니다. 아티클 라이트 타이틀 3 바디 3. 자,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1, 2, 3 1, 2, 3 4, 5, 6 4, 5, 6 3번 하겠습니다. 8, 9 8, 9.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여기서 좀 더 디테일을 신경 쓰자면 현재 글 순서는 어때요? 제일 마지막에 쓴 게 제일 늦게 나오죠. 이런 게시판은 없죠. 다시 게시판을 보자면은 쓸고침하고, 자, 시간을 한번 봐주세요. 작성 1 어때요? 지금이 12시 34분인데 12시 7분
제일 최근에 있는 게 맨 위에 있죠. 그렇다는 말은 역순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순서가 보시면 이제 콘솔을 보시면은 어레이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다가 어레이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글이 3개 있으니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출력을 3, 2, 1 뭐 1, 2, 3, 뭐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러면 조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보세요. 아티클스 사이즈부터 시작할 거고, 그리고 0까지 할 겁니다. 0까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줄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만약에 글이 3개가 있어요. 글이 3개가 있으면 인덱스 뭐부터 나올까요? 일단 이거 말고, 이렇게 말고, 보통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글이 3개라고 있을 때 인덱스는 0, 1,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이즈는 3이죠. 그럼 이제 0이 될 때까지 3부터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3, 2, 1, 0 4번 반복하네요. 글의 개수랑 안 맞잖아요. 반복수랑 글의 수랑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빼주면 되죠. 그럼 이제 글이 3개예요. 인덱스는 각각 0, 1, 2 이렇게 있고, 그리고 3에서 1을 빼면은 2네요. 무조건 마지막 인덱스의 번호가 되는 거죠. 사이즈 마이너스 1이. 이게 마지막 인덱스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article write 네, 이러면 이제 잘 나오죠. 3, 2, 1 역순으로. 그럼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한 개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번호. 제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잘 나오네요. 간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아무리 맞춘다고 한들 여기 제목이나 번호의 길이가 특정 길이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좀 다시 밀려요. 해결 방법은 나중에 할 거고, 이 상태에 또 올려드릴게요. 우선 지금 질문 목록 기능 이라고 할게요.
돌리는 방법 아시죠?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서 우클릭하고 프로퍼티스에 폴더 그 경로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git bash here 하시면 돼요. 우클릭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좀 현장은 좀 공용이니까 이거 반드시 해보시고, 이거랑 이거 좋아. 그리고 이제 git 명령어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git 올라왔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요. 잘 올라왔는데 정리는 이따 하고, 지금 프로그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뭘까요? 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가장 큰 문제점. 자, 이 정도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보시면 아티클 라이트를 해볼게요. 1 하고, 이걸 다시 해서 글 두 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리스트를 하면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잘 나오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글 두 개를 생성을 했고, 이제 목록을 불러와서 잘 되고 있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할 겁니다. 아티클 리스트 하면 게시물이 없다고 나오죠. 방금 프로그램 멈추기 전에는 글 썼는데 저장이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영속 저장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프로그램을 끄면은 데이터가 날아가요. 왜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장도 저장이지만 여기 있죠. 그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스가 언제까지 살아있을까, 이게 관건이죠. 프로그램 시작하면 메인 메소드 기준으로 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있을 거고, 이 프로그램을 끄면은 죽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남아있는 거는 없죠. 그럼 이제 테스트 할 때마다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db라는 거를 안 배웠으니까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다른 수업에서 배우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자바2랑 연계되는 수업에서 배울 거고요. 현재 지금 이 프로그램은 좀 완전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XAMPP라고 있어요. 이거 XAMPP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아마 다른 수업에서 보실 때 MySQL로 하실 거예요. 여기 스타트 누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켤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시고요. 그리고 SQLYOG라고 있어요. 이거 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이에요. 얘도 이제 보시면 좀 더 깨지네. 여기에다가 이제 쿼리문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제 콘솔 같은 비슷한 창에 그 결과가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DBMS
수업 때 배우실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좀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많은데 좀 하나만 잘 잡아서 공부해도 나중에 좀 나머지 공부하기 편해질 겁니다.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RDBMS도 있고 그냥 DBMS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DBMS 수업을 할 때는 RDBMS 위주로 할 거예요. 관계형 DBMS라는 건데 엑셀 아시죠? 엑셀 같이 표처럼 보이는 걸로 해서 정리된 게 RDBMS입니다. 그거를 이제 MySQL이라는 걸 허리문을 이용해서 할 거고, NoSQ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NoSQL. 얘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 이거를 이용하는 데이터의 저장이래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얘를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표가 아니라 좀 더 자유분방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일 거란 얘기죠. 이거는 수업에서는 안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따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DB를 공부하기 전에 지금 하는 거 이거 있죠? 여기는 확실하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기본이 된다는 가정하에 하시면 됩니다.